안녕하세요. 저는 해양생태기술연구소에서 해초, 잘피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박정임이라고 합니다. 요즘 찐이라는 말 많이 쓰고 계시죠? 바다에도 찐 식물, 진짜 식물이 유일한 한 부류가 있는데요. 바로 잘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잘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왜 잘피가 바다의 유일한 찐 식물인지, 그리고 세계연안의 잘피와 우리나라 연안에 분포하고 있는 잘피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잘피 서식지의 생태적 역할과 보존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잘피가 왜 유일한 바다의 찐 식물일까요? 우선 강합성을 하는 1차 생산자이죠. 그리고 멱이나 해조류처럼 원생생물계에 속하는 조류들과는 달리 뚜렷한 줄기, 잎, 뿌리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 분류학적으로도 유관속 식물에 속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피는 바다 속의 유일한 속식식물 또는 외떡잎 식물을 통칭하게 됩니다. 세계 연안에는 5과 13속 60종의 잘피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상의 육상에는 약 25만 종의 현아식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닷속에는 60종, 약 0.02%의 식물만이 염분에 적응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피는 세계 연안에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먼저 왼쪽 그림을 보시면 1번부터 6번까지 표기되어 있는데요. 잘피는 세계 연안에 어디에 나타날까요? 잘피가 나타나고 있는 구역을 지리생태적으로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표기하고 있는데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요. 극지방을 제외한 전 세계 연안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 우리나라는 4번 온대 북태평양 권역에 속합니다. 그러면 어느 권역의 잘피가 가장 풍부하게 분포할까요? 약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60종의 잘피 중에서 가장 잘피가 풍부하게 분포하는 것은 오른쪽 그림에서 색깔이 진할수록 잘피 종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인도 태평양 권역에서 가장 풍부한 종이 나타난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9종이 분포하기 때문에 잘피의 종 풍부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잘피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거머리말 속의 잘피를 보시면요. 잎과 엽초로 이루어진 지상부가 해수청에서 수면을 향해서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땅 속에는, 그 퇴적물 속에는 지하경, 땅속 줄기라고 불리우는 부분과 그리고 줄기 마디마다 뿌리가 나 있어서 그래서 수평으로 자라고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이 파도가 많이 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새우말 속인데요. 잎의 폭이 거머리말 속에 있는 잘피보다 월등히 좁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해오말 속의 잘피를 보시면요. 한 쌍의 잎이 지하경에 나는 지상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피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현아식물이잖아요. 그러면 잘피의 꽃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먼저 거머리말 속의 잘피의 모습인데요. 거머리말 속은 1년 내내 영양지가 번식을 하면서 이제 군락지를 형성해 나가죠. 그러다가 이제 초봄이 되면 꽃이 피는 가지, 개화지가 생기는데요. 개화지에는 여러 개의 꽃차례가 형성되어서 자라납니다. 여기 보시는 부분이 거머리말의 꽃차례의 모습인데요. 거머리말은 암꽃과 쑥꽃이 한 꽃차례에 나타나는 암수 한 그루의 꽃을 피우는데요. 그래서 수분이 되면 가운데 그림처럼 열매가 맺혀지고 열매가 성숙되면 아래쪽 그림처럼 종자가 형성됩니다. 거머리말의 개화지는 성장하게 되면 영양지보다 키가 거의 한 2배 정도로 자라나는 특징이 있고요. 그에 반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게 새우말의 모습인데요. 새우말은 꽃이 피는 가지가 뿌리 쪽에 붙어서 영양지보다 월등히 작은 크기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새우말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암꽃의 꽃차례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그림처럼 숫꽃의 꽃차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이루어지면 아래쪽 그림처럼 아주 특이한 모양의 종자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머리말의 종자의 모습과 새우말의 종자의 모습은 매우 다르게 나타나죠. 자, 그러면 잘피는 우리나라 어디에 나타날까요? 우리나라 동서남해안 모두 나타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동서해안은 해역별 특성이 매우 다르죠. 그래서 서해안과 남해안의 경우는 모래나 펄로 이루어진 연성기질 잘피가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동해안의 경우에는 연성기질에도 분포하지만 바위로 이루어진 바위 해안에서도
잘피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 서해안의 경우는 밀무가 설물 때의 조차가 크죠. 그래서 이제 서해안은 물이 비교적 탁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서해안에서는 약 조간대부터 5m 정도까지 연성기질의 잘피가 주로 분포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동해안은 수심이 깊고 물이 맑은 편이죠. 그래서 이 깊은 수심까지 잘피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안은 서해안과 동해안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약 10m 정도까지 잘피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가장 많은 잘피 군락지를 가지고 있는 곳은 남해안이고요. 그리고 가장 깊은 곳까지 잘피를 만날 수 있는 곳은 동해안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나라 연안에 나타나는 잘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머리말인데요. 거머리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북반구 전체에서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는 잘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그리고 제주 연안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그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거머리말의 약 80%는 남해안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거머리말은 물살이 흐린 내만이나 하구에 서식하고 있는데요. 주로 조간대 하부부터 5m 정도의 수심까지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포기거머리말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머리말이 포개져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포기거머리말도 우리나라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제주 연안까지 나타납니다. 종종 거머리말과 서식지를 공유하는데요. 그래서 물살이 느린 내만에 나타나고 있고요. 1m에서 5m 정도까지의 수심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수구머리말인데요. 언뜻 보시더라도 키가 굉장히 커 보이시죠? 그래서 수구머리말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잘피, 그래서 자이언트 시그레스라고 불리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및 제주 연안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수구머리말도 드물게 거머리말과 서식지를 공유하긴 하지만 거머리말보다 훨씬 깊은 수심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수구머리말은 그 물살의 흐름이 조금 양호한 곳까지 서식하고 있고요. 울릉도 해역에 가보시면 우리나라 연안에서 가장 깊은 수심 25m 정도의 수심에서도 수구머리말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잘피 중 가장 깊은 곳에 서식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암수 한그루 식물입니다. 다음은 왕거머리말입니다. 왕거머리말은 동해 연안에 물살이 흐름이 양호한 만에 깊은 수심 약 9m에서 15m 정도의 수심에 나타나고 있는 잘피인데요. 왕거머리말은 거머리말보다 잎의 폭이 조금 더 넓은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애기거머리말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썰물 때 드러나는 조간대 지역에 서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남해안과 서해안의 도서 지역에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기거머리말이라는 말에서처럼 개체의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다음은 줄말입니다. 줄말은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기수역에 서식합니다. 그래서 낙동강이나 영산강 하구에 서식에 적합한 환경이 되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또 사라졌다가 또 다시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해오말입니다. 해오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잘피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해오말은 원래 아열대 지방에 서식하는 잘피였는데 우리나라 해역에 그 해수온이 상승하면서 난류를 타고 우리나라 연안으로 와서 서식지에 발화해서 군락지가 형성된 그런 유입된 종입니다. 해오말은 종종 거머리말과 서식지를 공유하는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머리말의 모습도 조금 보이네요. 그래서 물살의 흐름이 양호한 만의 안쪽으로 그리고 이제 거머리말과 서식지를 공유하기 때문에 얕은 수심 약 2m에서 5m 정도의 수심에서 자라나고 있는 식물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래나 벌로 이루어진 연성기질의 잘피를 살펴보셨고요. 이제는 안반에 부착해서 살고 있는 잘피 두 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바다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안반에 부착해서 살고 있죠. 파도가 많이 치는 개방된 해역의 안반에 서식하고 있는데요.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동해 연안에 나타납니다. 또 때로는 드물게 남해안과 서해안의 도서지방의 안반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개바다말은 조류가 아주 빠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에서는 좀 깊은 수심까지 약 12m 정도의 수심까지 개바다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새우말인데요. 새우말도 역시
그 안반에 부착하여 살고 있죠. 개바다말처럼. 그래서 주로 동해안에 분포하고 있고 서해 연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개바다말처럼 외에 개방된 파도가 센 지역에 안반에 부착하고 있고요. 동해안에서는 역시 12m 정도의 수심까지 새우말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바다말과 새우말 두 종을 말잘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피서식지는 왜 중요할까요? 잘피서식지의 생태적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피는 광합성을 통해서 탄소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연안 생태계 먹이원으로 공급하죠. 그리고 광합성으로 역시 만들어낸 산소는 주위로 보내서 인근에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수질을 향상시키고 또 해양 생물들의 좋은 서식 환경을 제공하죠. 그래서 잘피서식지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몰려드는데요. 그래서 잘피서식지는 다양한 생물들의 산란장, 서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상의 식물들이 뿌리로 양분을 흡수해서 자라는 것처럼 잘피는 뿌리로도 양분을 흡수하지만 잎으로도 영양염을 흡수하죠. 그래서 수질을 맑게 하는 바다의 하수 처리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잘피가 서 있음으로써 부유물질들이 침강하게 돼서 물을 맑게 해주죠. 그리고 최근 국제적으로 이산화탄소 저감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잘피는 해양에서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그러한 블루카본의 자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피서식지는 연안 생태계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환경을 정화하는 그러한 중요한 생태적 역할을 합니다. 잘피서식지에 출현하는 어류들의 모습인데요. 그 잘피서식지에는 다양한 어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갈, 전갱이라든지 망뚜류 그리고 이제 볼락류 등의 어류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잘피서식지에는 어류의 다양성 풍부도가 높아지고 생물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생물량이 많아지는 보고가 빈번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80%의 잘피 군락이 소실된다면 서식지에 살고 있는 우점어류 62%가 사라진다는 보고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잘피서식지에서 나타나는 저서생물들의 종수나 그리고 개체수를 보더라도 잘피서식지에서 월등히 높은 출현 종수나 개체수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수고머리 말 군락지에서 우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저서생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고머리 말 군락지 내에서 나타나는 출현 종수 그리고 이제 평균 개체수도 약 4배 이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피서식지의 생물 다양성에 대한 그러한 연구 자료들도 최근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잘피서식지가 잘 보존되고 있을까요? 그림에 보시는 것은 전 세계적인 잘피서식지의 면적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푸른색으로 나타나져 있는 부분은 군락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고 붉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감소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붉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최근 지역 어촌계를 통한 설문조사에서도 우리나라 연안의 잘피서식지는 1970년대 이전에 비해서 약 70 내지 80%가 감소되었다는 조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요인으로 잘피서식지는 감소되고 있을까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립이나 선박 이동으로 인해서 잘피가 직접적으로 훼손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양공사라든지 해조류의 급증, 양식 적조 등으로 인해서 잘피가 생존에 필요한 빛의 양이 일정 기간 이상 잘피에 공급되지 않으면 서식하는 잘피는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하게 된 잘피는 잘피 군락이 자연적으로 회복하기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세계적으로도 감소하는 잘피를 보호하는 그 노력들이 많이 기울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생태적인 기능은 중요하나 그 서식지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6종의 잘피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서 서식지를 훼손하거나 잘피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전한 대체 서식지로 잘피를 이식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잘피서식지 복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피서식지를 복원하는 방법은 성체를 이식하는 방법과 종자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성체를 이식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보호생물의 대체서식지 조성에 주로 쓰이고요. 그래서 기존 잘피밭의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잠수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높은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종자를 활용하는 방법은 성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잘피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래서 잘피 보존과 복원에 적합해서 최근에 세계적으로도 종자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잘피 서식지를 복원하는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쓰든 복원하려고 하는 잘피의 생태적 특징과 어떤 서식 환경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잘피는 종마다 서식 환경이 차이가 납니다. 먼저 거머리말 서식지의 모습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머리말은 물살의 흐름이 약한 벌이나 모래에 서식하는 특징이 있죠. 매우 평화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는 개바다말 서식지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거머리말 서식지 인근에서 촬영한 개바다말 서식지의 모습인데요. 개바다말은 파도가 많이 치는 해역에 안반에 부착하여 서식하죠. 그래서 거머리말의 모습과는 매우 다른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피의 이식 방법도 그 종이나 서식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우선 연성기질에 서식하는 잘피의 이식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피는 양성 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면으로 떠버립니다. 그래서 이식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 잘피의 지하부가 퇴적층에 잘 정착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철사로 잘피를 고정하는 방법이 철사고정법입니다. 이 방법은 다양한 퇴적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식 성공률이 높은 장점이 있는데 잠수 시간이 길어지는 그러한 또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옆에 보이시는 이식망법은 잘피를 이식망에 매달아서 선상에서 투척함으로 인해서 이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 후에 이식망은 회수해서 잘피를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폐각 투척법이라고 하는 것은 폐각에 구멍을 뚫어서 잘피의 지하부를 끼운 다음 이렇게 투척함으로 인해서 잘피 이식이 마무리되는데요. 이 방법은 잠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조류의 흐름이 있는 곳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그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거머리말처럼 물살의 흐름이 있는 곳에 살고 있는 잘피의 경우에는 좀 더 강력한 고정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한 고정을 할 수 있는 앙카를 이용해서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종에 따라서 서식 환경에 따라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적합한 방법으로 연성기질에 이식된 잘피는 약 2 내지 3개월 정도의 정착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1년 후에는 자연군락과 유사하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말잘피의 경우는 매우 안정적인 단단한 고정 방법이 필요한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테인리스 와이어 로프로 이루어진 말잘피 이식망에 말잘피를 고정한 다음 앙카로 시설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설된 잘피는 이식 직후의 모습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6개월, 12개월, 그리고 18개월, 24개월, 그리고 36개월이 경과했을 때의 모습인데요. 말잘피의 경우는 새로운 그 지하경에서 뿌리가 나는 정착 기간이 6개월이나 걸리죠. 그래서 연성저질에 서식하는 잘피의 약 2배의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자연군락과 유사하게 확장되는 데는 약 2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동해안과 남해안의 경우는 최근 백화 현상이나 갯노검으로 어족 자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백화 현상이 일어난 지역에 이 말잘피를 이식하게 된다면 그러한 갯노검이나 백화 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종자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연성기질에서 종자를 활용하는 방법은 이 성체를 이식하는 방법처럼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었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직파법인데요. 직파법이라고 하는 것은 잘피 종자를 직접 파종하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잘피의 개화지를 수거해서 망을 이용해서
자연적으로 종자를 낙하게 하는 망이용 방법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종자를 이 겔 형태의 액체에 같이 넣어서 파종하게 하는 종자 파종기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종자를 피복하 황토 등으로 피복해서 파종함으로 인해서 이 동물들의 해양 동물들의 습식을 막을 수 있고 발화를 높이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는 생분해 용기를 이용해서 파종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최근에는 종자를 황토 팩 모양으로 만들어진 발화 촉진 기구를 이용해서 파종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파종된 종자는 약 3주 후면은 발화해서 요식물의 형태로 자라게 되고요. 약 6개월 후가 되면 성체와 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다음은 경성기질에서의 종자 활용 방법입니다. 말잘피와 같이 개바다말이나 새우말과 같은 파도가 많이 치는 지역의 안반에 서식하고 있는 잘피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말잘피의 경우에는 자연 상태에서는 종자의 생산량이 매우 높지만 대부분의 종자가 높은 파도나 센 조류로 유실되어서 소실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실되는 종자를 활용해서 군락을 복원할 수 있다면 효율적인 말잘피 군락지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잘피의 경우는 종자의 발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잘피 종자 발화 생육 기구를 이용해서 실내에서 말잘피 종자를 발화시켜 종묘판을 만들어서 현장에 시설하게 된다면 안정적인 말잘피 군락지를 효율적으로 복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소중한 해양식물 자산 잘피와 생태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이러한 생태적인 중요성을 가진 잘피 서식지가 훼손되고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잘피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잘피 서식지를 복원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선정하기 이전에 그 잘피 종의 생태적 특징과 그리고 서식 환경에 맞는 그러한 방법을 잘 고려해서 선정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잘피 서식지 복원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체를 이식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지만 종자를 활용해서 기존 군락지에 영향을 덜 주면서 잘피 서식지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더 효율적인 잘피 서식지 복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